나은중학교 여러분, 문법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독감 등의 이유로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해보세요. 자, 일단 프린트 24쪽이에요. 프린트 24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의 문장 구조는 서술어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무엇이라는 게 있고요. 어떠하다 라고 해서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어찌하다부터 해야 되겠다. 그치?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무엇이 어찌하다 라는 동사, 그 다음에 어떠하다 라고 설명하는 형용사, 예쁘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지정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이 어찌하다가 동사, 어떠하다가 형용사라면 무엇이다는 서술격 조사를 활용을 해서 서술격 조사 이다를 활용을 해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갑다, 차갑다, 상태네요. 형용사. 흐르다 동사네요. 달린다 움직임을 표현하는 서술어이네요. 노래한다 역시 노래한다 동사네요. 그쵸? 제잘거린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2번으로 내려가서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 관해서 일단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문장 성분에는 생략하면 안 되는 주성분이 있고 생략을 해도 되는 부속성분이 있고 완전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는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성분에는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서술하고 있는 행태를 풀이를 하고 있는 서술어, 그리고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어가 있었습니다. 이 보어는 무엇이 뒤에 되다,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무엇이가 보어가 되겠죠. 부속 성분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형어가 있었고요. 부사어가 있었습니다. 꼭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관용어는 체온을 수식해 준다는 거. 부사어에는 역시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관형어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제일 메인은 용언을 꾸며주는 거였죠. 자, 체온에는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명사 있었고요. 대명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명사였어요. 용언을 수식한다 할 때 이 용언에도 두 종류가 있었는데 바로 동사랑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관형어가 체온을 수식한다는 거, 꾸며준다는 거, 부사어가 용언을 꾸며준다는 거,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분을 보시게 되면 독립성분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뭐 있었는데? 독립어. 앞에 거랑 전혀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서 부름이나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요 기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안에서의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건 주어의 역할을 한다.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라고 했어요. 하는 부분의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름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로 되어 있었어요. 문장 성분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죠.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부속 성분은 주 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용언, 서술어를 꾸며주면 부사어,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게 되면 관형어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문장 성분은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성분이 있는데 독립성분에는 관형어나 부사어가 아니라 뭐가 있었죠? 독립어가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 중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주어, 또 뭐 있었어요? 서술어, 또 목적어, 또 보어, 옳지.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빨리 와 라는 문장을 봤더니요. 이 와가 동사네요. 그리고 빨리는 동사를 수식해 주네요.
용언 수식 누가 해준다고요? 네, 부사어가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얘는 부속 성분이 쓰였네요. 일단 탈락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것은 얘가 주어고요. 책이다 얘가 서술어가 되겠네요. 봤더니 새라는 남는 애가 하나 나왔습니다. 역시 부속 성분이 포함됐으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죠. 자, 조금만 더 확인할게요. 새가 꾸미고 있는 건 책이죠, 책. 책. 요렇게 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 새는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겠다. 그쵸? 계속 볼게요. 하늘이 주어, 서술어는요, 맑다입니다. 봤더니요, 목적어로 부호도 아닌 아이가 하나 끼었고요. 이 무척은 맑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용언을 수식하면 뭐라고요? 부사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주어 찾을게요. 서술어 찾을게요. 여기 있는데요. 가가 나타났네. 주격조사 이가가 있는 걸 보니 주어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에 아니다가 있습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있다면 얘는 보어가 되겠다. 그쵸? 그럼 이건 모두 다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예이네요. 응 하는 순간 이거 독립어인데 라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가볼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네요. 독립어 때문에 5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우리 조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단어에 붙어서 여기서의 말하는 단어는 체온이죠. 체온. 체온 중에서도 명사에 주로 하지만 체온 뒤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린 조사라고 합니다. 이 조사 중에서 문장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격조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격조사에는 주격조사 요거 있었어요. 주격조사는 이가 요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는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있어요. 요 보조사도 역시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서있는 할 때 이 는이 보조사예요.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반드시 얘가 이건 문장 성분이 목적어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을을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숙제를 끝냈어 할 때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나타나는데요. 역시 서술격 조사가 있으면 문장 성분이 뭐가 될까요? 똑깍 그렇지. 서술격 조사가 있다면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격 조사는 이다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책이다 할 때 서술격 조사가 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